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네. 우리 김프로님과 정프로님의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가요? 네. 김프로님이 그냥 정프로님이 되고 정프로님이 김프로님이 되는. 아, 오늘이 그날이군요. 예, 하나가 되는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 오프닝 하자마자 갑자기 네. 정프로입니다 인사를 하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빙의가 된 거 아니었을까요? 네. 자, 하여튼 부러우신가 봅니다. 네, 이제 박근영 부장님도 사실 저희 이제 한 식구시죠. 그쵸, 그쵸. 네,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요즘에 아. 인사철이잖아요. 아, 부장님은- 연말은 부장님 그렇겠죠. 뭐 좋은 소식. 아니요, 뭐 저희는 전혀. 아유, 아, 네. IBK 투자증권 대표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사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그 그냥 부서장의 부장이 아니고 네. 부사장의 준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IBK 사실상 움직이시는 분이고. 아, 그러시면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전혀 될까요? 근거 없는 이야기고. 아, 근거는 없는 얘기고. 저희도 조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이야기는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여튼 승진은 이번은 아니다 이거죠? 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뭐 때가 되면 하겠지만 네. 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네. 그냥 주어지는 거라 생각하는 거고. 나는 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아니, 어디에서나 자리에는 연연해야 됩니다. 잘리면 안 되잖아요. 아. 오로지 고객만 보고 가겠다. 아, 그럼요. 그건 명확합니다. 네. 네, 그건 명확합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나는 네. 고객만 보고 간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고객의 이익을 일단 추구하면 회사의 이익도 추구가 되겠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하여튼 무조건 고객이 무조건입니다. 예, 고객이 우선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커스터머 퍼스트. 알겠습니다. 고객이 우선인 IBK 박근영 부장 오늘 함께 시장 이야기를 쭉 풀어 주실 텐데요. 전반적인 동향부터 좀 볼까요? 네, 코스피는 1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역시 외국인은 출발과 더불어서 현선물 동시 매도 출발했고요. 기관은 코스피만 제한적으로 소폭 매수 대응 출발했습니다. 네. 그 12월 FOMC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영향 때문에 하락 출발했지만은 개장 이후에는 그래도 낙폭을 일부 만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9시 20분을 지나면서 기관도 코스피 매도 전환하면서 수급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기계, 운수장 장비, 운수창고 등 산업재 섹터의 강세가 아침에 이루어졌고 서비스업이나 비금속 광물, 의료종밀 등 성장주 그리고 전기전자나 철강, 금융, 섬유, 의복 등 경기 민감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10시 4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시장 낙폭이 좀 더 확대됐는데 이 시간에 중국 11월 실물 경기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미 낮아진 예상이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못한 11월 지표가 나왔는데요.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여러 가지 뭐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시면 전월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전보다 확실히 눈에 띄게 떨어진 모습이 보이겠죠.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 고정자산 투자와 그다음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관련된 최근에 2021년도부터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발표는 굉장히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이제 쇼크가 나온 거죠. 중국이 매우 안 좋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홍콩 증시도 개장과 더불어서 급락 시작했는데 이유는 역시 부동산 때문에 추정이 됩니다. 전일 공개된 당정 내수 부양책 내용에 부동산 관련 코멘트가 기대보다 굉장히 약했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이 되면서 실망감으로 작용했고요. 물론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측면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홍콩 증시도 꽤 많이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발표 직후에 중국 시장은 부양책 기대가 오히려 이제 유입이 되면서 반등으로 낙폭 축소가 시도됐고요. 아, 이렇게 안 좋으면 뭔가 부양식 세게 더 나온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는 거죠. 중국 지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직격탄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설명이 되는데 이 산업 생산이 플러스 2.2%이고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5.9%. 특히 이제 산업 생산은 중국의 GDP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소매 판매는 4분기에도 역성장이 유력한데 이 4분기 성장률은 2%대가 예상되고 있고 리오프닝의 속도에 따라서 내년 1분기까지 저점을 만들고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중국 실물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가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도 뭐 기관 외국인이 양주체가 모두 매도세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오해 보였고요. 코스닥은 뭐 오전까지는 예상보다 매파적인 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는 듯하면서 나스닥 대비로는 국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반면 대형주들은 큰 폭 하락을 보였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또 이제 위안화 약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이렇게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매우 비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고요. 외국인들은 운송 장비나 의약품, 철강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는 주로 서비스 금융에 집중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게임주 매도, 통신, IT 부품 매수 그리고 기관은 운송 장비, 기계, 의약품 업종의 매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통신 장비 매수가 들어왔고요. 업종별로는 기계와 운송 장비가 소폭 상승을 보였는데 기계는 한신기계나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원전 관련주 강세 보였고요. 운송 장비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등의 방산주가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이 가장 부진했는데 컨텐츠리 중앙이나 카카오 등 인터넷이나 컨텐츠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카카오는 특히 이제 공정위 고발 조치 이슈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모두 약세를 기록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가 강세를 보였고 통신 방송 서비스나 디지털 컨텐츠를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뭐 어제 발표 이후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최대가 1%포인트 이하가 될 거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 있는데 네. 11월에 한 번 올린 수준보다 낮을 걸로 보이는 거죠. 남아 있는 금리 인상 경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의 또 금리 예측도 실제와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그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1년 전에 전망한 1년 뒤 기준금리 중간값입니다. 과거에 이제 페드가 했던 거고요. 네. 빨간색이 실제 기준금리죠. 그 그래프에 보면은 1년 전에 전망한 1년 뒤 기준금리 중간값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기에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갈 때 실제로 그 해가 왔을 때 진짜 기준금리는 항상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어제 FOMC 이후에 뭐 5.1 중간값, 5.25까지 이제 전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레이트가. 근데 그것보다 좀 낮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아직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상 자체에 민감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당분간은 변동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장으로 시장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준이 예측한 것보다는 대체로 좀 낮았고 네. 그리고 연준이 예측대로 간 경우가 거의 없군요. 없다. 예,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섹터 오늘 잘 올랐던 업종이 원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전이 뭐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메가와트, 그러니까 1,400 메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 4기를 뭐 건설하는 프로젝트 추진 중이라 밝히면서 원전 업종 강세를 보였고요. 한 4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의 바라카 원전 수주액이 20조 원이니까 그것보다 2배 정도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양해각서 체결을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2024년에는 양국 정부 간 협정 IGA를 체결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은 뭐 앞서 튀르키예가 2013년 일본 미쓰비시와 원전 건설 사업을 협상을 하긴 했지만 2020년에 미쓰비시가 건설 비용으로 초기 예상보다 2배 많은 액수를 제시하면서 사실은 협상이 결렬될 그런 뭐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정부가 한전과 다시 신규 건설 추진 중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가봐야 됩니다. MOU 하나만 갖고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튀르키예와 그다음에 일본 미쓰비시사의 원전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계약이 이제 그때 어그러진 거니까 관련해서도 우리도 좀 사실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의 덕천리, 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 원전 사업 관련된 관계자를 초청하면서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겁니다. 한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착공하면서 17년 준공 이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은 뭐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나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가동과 준공 일정이 굉장히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상업 운전에 돌입했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친원전 정책이 좀 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모멘텀이 제기되면서 한전 관련된 뭐
뭐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이슈가 종목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원전용 특수 LED 조명을 상용화한 소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도 부각이 됐고 뭐 G2파워, 서전기전, 에너토크, BHI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바타 2 관련해서 뭐 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개봉 첫날 뭐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 영화보다 기록을 넘지 아바타 못했다라는 2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시를 못 넘었군요. 뭐, 부시. 예. 어쨌든 뭐 단기적인 뭐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꽤 선반영을 네. 해서 꽤 올랐었기 때문이고요. 그 아바타 2 물의 길 개봉 첫날 관객이 한 36만 명 정도 동원되면서 박스 오피스 1위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예매율은 거의 90% 육박하기 때문에 뭐 독보적인 1위는 맞습니다만 사전 판매 예매량이 80만 장을 넘기면서 사실은 역대급 뭐 오프닝 스코어 기록 가능성을 유력하게 봤지만 약간 저조한 수치였는데 뭐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약간 특별관 쏠림 현상 때문에 또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3D나 4D 정도가 만석이고 나머지 2D를 많이 또 안 끊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꽤 추운 한파 영향도 이제 계절적인 부분도 조금 움츠러들게 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대요. 네? 영화 시간이 너무 네. 길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편성을 네네. 몇 번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켓 가격이 좀 비싸요. IMAX 3D 같은 경우가 25,000원 정도니까 한 4명 정도 보면 10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영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2,000원 정도 끊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거의 2배 정도 가격이니까 IMAX 3D를 선뜻 끊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IMAX 3D관은 거의 만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D관이 약간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아바타 2 개봉 첫날 국내 관광객 수를 이제 좀 비교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개봉 당일 오프닝 스코어인데요.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46만 명을 봤고요. 한산 용해 출연이 38만 명, 그리고 아바타 1편이 20만 5,303명, 2009년 개봉입니다. 이 아바타 2 개봉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6만 명 정도니까 사실은 적게 본 건 아니지만 업계 예상이 개봉 스코어 당일날 오픈이 45만 명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하니까 약간 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갖고 이야기는 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IMAX라든지 돌비 시네마 이런 특화관 관련 선로도가 굉장히 뭐 독보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장기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IMAX가 지금 만석인데 그렇죠. 못 본 사람들은 계속 IMAX를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관에 대한 부분에서 기다리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있을 수 있고요. 매출도 상당히 좀 높죠. 아까 맞지. 말씀드렸던 티켓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끊느냐보다는 매출 따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요. 여하튼 뭐 아직까지는 뭐 그 관객에 대한 호응도가 90% 초반 정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정도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바타 2에 대한 평가들이 약간 좀 나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그러세요. 예? 시청자분들도 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아바타 1편에서 이제 그 어떤 비주얼 쇼크라든지 그러니까요. 너무 신선하고 예. 좋았는데 그거 이상 뭐 특별히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영화들이 워낙 비주얼적으로 많이 또 발전했으니까 그쵸. 조금 평준화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토리 라인이나 뭐 예. 이런 것들. 예, 그거에 대한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2시간 반 이 정도면 3시간 반이요. 3시간 반이에요? 네. 아 그렇게 길어요? 2시간 반이 아니고 중간에 100% 화장실 갑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제 OTT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뭐 아하. 극장을 가서 보는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우리가 걱정할 거는 아니지만 마진율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다를 것 같고 그 계산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또 생각보다 또 의외의 결과,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숫자는 좀 덜 그렇죠. 천천히 티켓 찍히더라도. 단가가 아예 다르니까요. 네, 뭐 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중국 시장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50위안 정도였다면 야바타 진행 이후에 82위안인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마진율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매출이나. 언제 보신다고요? 다음 주. 저는 12월 30날 예약했습니다. 왜 이렇게 30이에요? 아직 모르는 20 며칠 아니셨어요? 아, 그걸 제가 혼자 끊었다가 이거 도저히 혼자 보기에는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걸 예약을 취소하고 이제 둘째 데리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용산에 가서 좋은 아이맥스로 생각이세요. 보려고 그날은 제가 예. 휴가를 썼거든요. 아,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가족과 그날은 함께 하긴 보려고. 또 주식 거래가 없죠. 예, 30날은 주식 거래가 없고 또 방송이 없겠죠. 그래서 아. 그날은 제가 하루 동안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또 어떤 대사가 이슈가 될지 궁금한데 대사? 예, 명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아바타 처음에 뭐 I see you였나 I feel you였나 뭐 I 이제 see you 머리카락 였던 이렇게 것 같아요. 되면서 예. I 그게 feel you, 있었어. I see you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손가락 대고. 아, 그래요? 이번에 뭔가 있나 봤더니 뭘 아이유? 죽였다고 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고 뭐죠? 좀 이건 궁금- 직접 우리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외계인 ICU도 있긴 한가 봐요. ICU도 네. 있고. 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좀 뭐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아, 스포일러까지는 좀 사양하겠고요. 뭔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 한 15분 정도 되는 그 영화 시간 때문에 요강 관련주들이 좀 뜰 것 같다고 뭐 그런 반응도 있네요. 성인용 기저귀 관련주. 요한 킴벌리 이런 회사에서 해야겠네.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웹툰 아, 오늘 좋았죠. 오늘 좋았습니까? 네. 네, 좋았어요. 최근에 역시 이제 웹툰 관련주는 굉장히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세가 괜찮은데요. 그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웹툰에 잠식되는 일본 망가, 이게 망가가 이제 만화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사를 통해서 한국 웹툰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는 뭐 강조하는 기사가 뭐 해외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가 이제 거기에 기사를 따르면은 4조 9천억 정도가 된대요. 2021년 기준으로도 엄청난 시장이죠. 30년에는 현재 약 14배까지 56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10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룰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의 만화는 시장 규모가 21년 기준 2,650억엔, 그러니까 2조 5천억 규모로 오히려 전년 대비 2.3%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웹툰이 좀 더 뜨고 있는 이유는 그 한국 웹툰이 직관적인 스토리가 상당히 전달이 좋고요.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면서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전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굿즈나 PPL 등으로 사업 확장성까지 한국 웹툰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사실은 일본 망가 같은 경우는 이게 모바일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만화 시장이 가고 있는데, 일본 쪽은 약간 흑백의 단행본 출판 중심으로 좀 가고 있고요. 매니아 위주의 뭐 유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일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뭐 K 컨텐츠 영향력은 어제 제가 방송 때 일본의 그 라인 망가인가요? 그 어쨌든 그쪽 플랫폼에서 국내 그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관련된 부분들 제가 어제 표로 보여드린 적이 네. 있죠. 어제 이 시간에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런 관련된 작품들이 이제 일본 쪽에서 굉장히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 이슈화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드라마 제작까지 처음으로 웹툰, 국내 웹툰이 일본에서 드라마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경쟁력이 높아진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통신 장비도 좋았습니다. 통신 장비입니까? 게임 들어가십니다. 5G로 가야죠. 네, 사실 뭐 오늘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KMW는 오늘 오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RFI, HRC는 좀 올랐어요. 네, HFR이 오늘 뚫고 갔죠. 예, 지난번에 제가 그 통신 장비 내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차별화된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업체가 있는 반면 다소 조금 늦게 형성되는 종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차별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슈는 딴 건 아니고요.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를 비롯해서 다른 중국 5G 기업을 제재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정해지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톰 코트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척 슈머 민주당 의원이 지지한 해당 법안이 화웨이와 다른 신뢰할 수 없는 중국 5G 기업을 엄중하게 제재하려는 조치, 이렇게 되면서 중국 기업을 특별 지정 대상 SDN 명단에 추가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아직 퇴출시키고자 하는 골자를 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반사 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 어떤 방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통신 장비 쪽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미국의 버라이전 5G 기지국 10,000곳에 VRNA 기술을 제공한다는 뉴스도 오늘 나왔는데 25년까지 2만 곳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약 8조 원 규모 통신 장비 계약의 일원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5년 정도의 계약 중에 2년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고 나머지 3년간은 그간에 미루어졌던 여러 가지 발주들이 막 집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5G 통신 장비주가 일부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RAN 이 기술은 6G 상용화 핵심 기술로 또 알려져 있고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6G 막아야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단은 기술이에요? VRAN이. 이게 그
기존의 기지국 장비 RA에는 새 기능을 추가하려면 하드웨어를 변경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근데 VRA에는 소프트웨어화해서 컴퓨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삭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자유로운 설치와 삭제가 가능한 기술이라서 좀 이렇게 까는데 좀 편한가 봐요.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뭐 통합적으로 처리하면서 효율이 좀 높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제가 확인이 됐는데 네. 아무튼 뭐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되면서 종목들인데 역시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뭐 HFR이나 이런 종목들 꽤 괜찮았고요. RFHIC도 꽤 괜찮았고 그 외에도 뭐 에스테크나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양광 한번 볼까요? 네, 표를 좀 띄워주시죠. 아까 잠깐 띄워줬었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전날 가격이 지금 11.37% 두 자리 숫자나 급락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빠졌고요. 근데 그 다음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그 현대차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올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 고순도 폴리 가격이 디커플링 됐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밑에 노랗게 이제 이게 표시된 부분을 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날 평균 폴리 가격은 두 자리 숫자 하락했지만은 근데 고순도 폴리 가격은 최근에 오히려 상승 추세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저도 이제 좀 기술적으로 몰라갖고 이걸 좀 찾아봤는데 N타입 태양전지 양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순도 폴리가 N타입 태양전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P타입을 만든다고 하고요. 이게 다초라는 회사도 뭐 100% 그렇다고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N타입을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고순도는 OCI나 그다음에 웨커 정도밖에 없고요. 이제 비중국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고순도 프리미엄도 좀 반영돼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다초 기준으로 N타입 양산을 한다면 킬로그램당 약 3달러 정도 원가가 올라가고 생산량은 20% 이상 감소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고순도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웨이퍼 가격 하락이나 모듈 가격 상승은 어쨌든 한화솔루션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네. 이거 제가 찾아와 봤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N타입, P타입 뭐냐 싶어 하고 보니까 네. 현재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P타입 모듈은 대부분 PERC 구조인데 이게 제일 왼쪽에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구조가. 이게 평균적으로 22.5%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ERC 같은 경우는 이 보통 태양광 모듈 뒷면에 반사판을 설치해서 각 셀이 더 많은 빛을 받아서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데 그 쉽게 말하면 양면 모듈 방식으로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P타입에서 N타입 쪽으로 단결정 HJT라든지 이게 2종 접합 태양전지고 그다음에 IBC 이게 후면 전극형 태양전지 그리고 탑콘 그러니까 전화 선택형 태양전지 기술을 나눌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HJT와 그다음에 탑콘 태양전지 중심으로 발전할 걸로 보는데 이 과거에 지금 P타입이 인기 있었던 이유는 우주용 태양광 모듈에서 장시간 사용이 되면서 내구성이 더 좋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 태양전지 적용 분야가 지상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고성능 N타입 웨이퍼로 성장하는 겁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조금 편하게 더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타입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P타입과 N타입의 태양전지 효율을 보시면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게 과거에 이제 P타입,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P타입의 효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N타입을 보면 효율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N타입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효율이 네. 높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아까 킬로그램당 3달러 더 비싸고 생산량이 20%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P타입에 좀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OCI나 웨커 같은 경우는 N타입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쪽도 이렇게 뭐 폴리실리콘도 약간 좀 차별화되는 모습도 보인다는 점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한화솔루션의 뭐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태양광 사업이 이제 추가적으로 4분기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고 웨이퍼도 급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PVC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좋아지는데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 발표 때문에 이제 파이프 그러니까 인도의 농협 파이프 수요나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PVC 파이프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냥 쉽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제일 네. 왼쪽 위에 보시면은 모듈과 웨이퍼 스프레드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한화솔루션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모듈하고 웨이퍼가 싸게 되고 모듈이 올라가면 훨씬 더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하나솔루션은 좋아지는 거죠. 이익이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하나솔루션 태양광 부분 영업이익을 보면 포캐스트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중국 폴리시콘 가격 추이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폴리시리콘 가격이 안정이 되면 뭐 하나솔루션이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제일 마지막 보시면 중국 모듈 가격 추이인데 모듈 가격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과 웨이퍼 쪽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뭐 하나솔루션은 좀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좀 OCR와 좀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솔루션 같은 데가 이제 모듈로 만들어서 그렇죠. 어딘가 납품을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대신 모듈에 들어갈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웨이퍼 가격은 떨어지는 게 그렇죠. 하나솔루션으로서는 좋은 일인데 그렇죠. 현재 지금 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웨이퍼 가격이 떨어지는데 모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이게 결국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수요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미국 쪽이 특히나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나 매출 규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수요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그리고 뉴스 하나가 좀 전해졌는데 아직 저도 계속 지금 시청자분들이 뉴스 올라왔다. 금투세 유예 관련해서 보니까 네.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시행 보름 앞두고 유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연소득 5천만 원 넘으면 최고 27.5%까지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인데 지금 유예가 됐다라고 하네요.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0억 원으로 상향하려던 대주주 요건을 30억 원으로 낮추거나 현행대로 10억 원을 유지할 전망이고 증권거래세 역시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서 일정 정도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네. 정부한 대로 유예하는 걸로 네, 가고 2년 유예. 대신 이제 민주당의 요구 조건이었던 거래세 인하 플러스 그다음에 대주주 요건을 원래 이제 대주주 요건을 이번에 100억으로 상향하려고 했는데 10억에서 근데 네. 이제 아마 그건 좀 30억. 양보를 하는 것 같고 30억 내지 뭐 어쩌면 한 10억 정도로 네, 네. 유지할 수도 있겠다. 네. 일단 금투세 유예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뭐 그래도 조금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완전 생각이 좀. 폐지가 아니고 어쨌든 유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에겐 또 시간을 또 벌었다. 네, 라는 어쨌든 뭐 겁니다. 잘 또 손 봐서 네, 그래서 뭐 좋은 방향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편안하게 또 기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가 확실히 전해드린 뉴스도 대로. 나오는 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 섹터는 어디 좀 볼까요? 네, 뭐 마스크는 그냥 단편적인 이슈인데요. 마스크. 역시 뭐 중국 쪽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약도 없고 뭐 등등등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테마성으로 이렇게 마스크주가 떴는데 그 언론에 따르면 중국 SNS 비공식 조사에서 베이징 응답자의 절반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라고 답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징 쪽에서 비공식 조사를 SNS 쪽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론 이제 모수가 얼마인지 뭐 크지 않겠지만 그쪽에서는 그 응답자의 절반 과반수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답변했다고 그러니까 이 감염자 수가 진짜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중국 내에서 재확산 때문에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전 세계로 다시 좀 확산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조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스크를 또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스크는 요즘 근데 약간 저 과잉 공급 아닌가? 그렇죠. 많죠. 예, 세일도 과거에 엄청 많이 하던데. 네. 예. 옛날에 많이 이제 공장들이 많이 이제 예전 진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비쌌어요. 했죠. 예. 자, 마스크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것 같다는 네. 얘기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늘 관심 대상인 2차 전지. 네, 이쪽은, 오늘 네.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전일 그 관련된 테슬라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도 있었고요. 뭐 리비안 루시드까지 좋지 못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경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뭐 공급 증가나 수요 악화 가능성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을 종전 4.9달러에서 4.5달러로 그리고 24년 주당 순이익은 6달러에서 5.6달러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종전 305달러에서 235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미국의 EV 수요 전망 하향 리포트를 또 냈기 때문에 관련된 쪽이 별로 좋지 못했죠. 근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게 아마 4조 6천억 정도 규모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요 악화, 뭐 공급 증가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론 머스크가 팔아서 테슬라 빠진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금액이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블룸버그 쪽에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조맨친 의원이라고 이제 있죠. 그래서 IRA 통과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조맨친 상원 의원이 한국 측 요구에 반대를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예, 보입니다. 이게 기사인데요. 이 조맨친 의원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자동차 메이커와 외국 정부가 해당 규정을 넓게 해석해서 렌터카와 리스, 공유 차량에도 보조금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를 허용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미국 행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민친 상원 의원이 이 과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조민친 상원 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해당 지역에는 일본의 도요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을 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블룸버그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드가 CATL과 미국 내에 LFP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좀 이슈가 됐냐면 IRA 법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상 미국 내에 중국 기업 진출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죠. 전기차 관련된 뭐 셀업체나 소재업체가 미국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게 포드하고 CATL이 이제 미국 내에 합작 공장 추진한다. 이게 약간 뜬금없이 나와버린 겁니다. 의외의 소식인데 포드와 CATL 조인트 벤처 합작 공장은 포드가 건물과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 100%를 소유하고 LFP 배터리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할 걸로 블룸버그에서 통신이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아직 IRA 법안 세부안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확정된 사안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약간 국내 배터리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이제 NH투자증권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4분기 약간 컨센을 미스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쪽이 오늘 조금 부진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하, 자동차 계속 좋지 않은 소식들이 네. 좀 들리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는 이제 원재료 가운데 원자재 가운데 구리 관련해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이 좀 위쪽으로 나오고 네. 있나 봐요. 뭐 구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걸 방증할 수 네. 있습니다. 뭐 원래 구리가 그러한 지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골드만삭스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에 구리 가격의 급등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그 근간에는 역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영향이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이후에 기존의 구리 가격을 기존의 톤당 9,000달러 수준에서 톤당 11,000달러까지로 상향했고요. BOA 같은 경우는 톤당 12,000달러로 상향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구리 가격 상향 전망 보고서를 낸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경기가 사실 나쁘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건 뭐 시장에서도 이제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구리 전망이 좋아진다는 건 뭐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를 좀 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구리 가격 추이인데 이게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동행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구리 가격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쪽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 속도와 어떤 폭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구리 선물 가격 추이인데요. 실질적으로 8월달 이후보다는 지금 선물 가격 12월달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구리 가격. 그래서 일부 좀 내년에 어떤 중국에 대한 이슈가 조금 좋아진다는 쪽에 시장들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구리 가격이 최근에 상향 쪽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풍산 관련주가 오늘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로서도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얼마 전 한 달 정도 좀 더 된 것 같은데 정프로가 그때 구리 가격 상승 쪽으로 그래요? 베팅 언제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침 라이브에서 아침인지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때 또 정프로가 예언한 대로 세상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얘기는 그렇게 하셨지만 관련된 투자는 안 하셨죠? 못했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래야 얘기만 하세요. 그럼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것 같고 투자까지 하시면 사실 안 좋은 것 같고. 굉장히 냉정하시군요. 네, 아, 네. 구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다. 네. 뭐 구리 얘기 이어서 리튬 얘기까지 같이 받고 할까요? 네. 그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리튬, 특히 이제 탄산 리튬 국제 가격이 14일 기준 톤당 52만 7,500만 위안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27만 위안이었던 리튬 가격이 이제 거의 1년 만에 2배 이상 가까이 오른 거죠. 지난달 58만 1,500 위안까지 급등했다가 한 달 사이 10% 정도 내렸는데 오른 거 비하면 사실은 리튬 가격이 빠진 것도 아니죠. 뭐 10% 정도 내린 거니까요. 언론에 따르면은 원자재 업계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하강이나 공급량 증가 등을 이유로 리튬 가격 하락이 더 가팔라질 거로 전망합니다. 구리 가격과 좀 반대로 리튬을 보는 것 같은데 시장 조사 업체 코리아 PDS라는 곳이 있는데요. 내년 리튬 가격이 톤당 35만 250위안 그리고 25년도에는 19만 5,201위안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내년 하반기 리튬 가격이 톤당 47만 위안, 골드만삭스는 10만 위안대까지 떨어질 거다. 이게 약간 너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쨌든 방향은 좀 빠진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은 좀 빠진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보고 있는 가격 수준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리튬이 이렇게 좀 주가 약간 뭐랄까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차익 실현이나 약간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뉴스 관련해서는 뭐 매트리스? 네. 호재성 뉴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좀 오늘 독특하게 주가가 올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매트리스 컴퍼니.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투증권에서 이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요. 미국의 썰타 시몬스가 파산 신청할 수 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시몬스요? 네, 썰타 시몬스가. 그래서 뉴스에 따르면은 1월에 설타 시몬스는 파산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월에. 그래서 23년에 만기 도래하는 부채가 20억 달러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타 시몬스의 문제도 뭐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 외에도 미국의 비상장 아니면 중소 매트리스 제조사도 비슷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멘트를 한투증권에서 했고요. 최근에 아마존에서 뭐 베스트셀러 순위를 또 찾아보면 작년과 재작년 대비 이 국내 지뉴스 순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3% 역할인가요? 오늘자로 보자면 그 매트리스 순위에서 1등에서 4등까지 지누스고 네. 그다음에 네. 8등도 지누스라고 합니다. 와, 원래 그래요? 아마존에서 1등이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1등부터 4등까지가 지누스 매트리스예요. 그리고 8등도 지누스 매트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거는 단기적인 프로모션 이슈도 있어요. 또 프로모션을 어떻게 걸면 또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쵸. 좀 프로모션 안 하면 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수미가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등부터 4등까지 지누스면 경쟁사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설타 시몬스가 이렇게 파산 신청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누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분석이 되면서 금일 지누스 모습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누스를 이제 위협할 업체는 이제 거의 없는 뭐 라꾸라꾸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쿠라쿠보다는 네. 훨씬 지누스가 편하죠. 얼마 그렇습니까? 전에 여기 앞에서 팝업 스토어 하는 거예요. 아, 예, 봤죠, 현대에서. 봤죠. 예. 누워봤죠, 또 가서. 아, 누워봤어요? 왜냐면 눕기는 좀 저는- 민망하던데. 그냥 사람 별로 없길래 어. 궁금해서 누워봤어요. 어때, 편하죠? 근데 보통 이제 시몬스가 에이스침대 이런 것도 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지누스가 막 아마존 판매 1위 이러니까 얼마나 다를까? 오,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음 네. 침대는 지누스로. 아. 어떻게 좀 지인 할인 없나요? 아, 지누스는 근데 아마 사 보시면 할인이 필요 없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안 네. 해주신다는 아, 이거는 뭐 말씀이시군요. 할인 받을 게 아니라 내 몸이 할인되니까. 아, 그래요? 네, 너무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눈이 와가지고 또 제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나요? 네, 이거는 뭐 생활 속의 주식이죠. 오늘 이제 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 관련주 역시 이제 염화칼슘입니다. 죄송합니다. 염화칼슘 관련주로서 이제 제설 관련주로 이제 잠깐 반짝했는데요. 뭐 백광산업이나 뭐 태경 BK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인 네. 뭐 그냥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는 대성창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 그 승리의 여신 니케.
뭐예요? 그 게임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구글과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잠깐 했었던 그런 게임이고요. 약간 뭐 새로운 게임이죠. 약간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별로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런 형식의 게임인데 이 텐센트가 그 시프트업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 쪽에 관련된 시프트업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지분 20% 취득 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 게임사에. 네. 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언급됐던 대성창투가 20% 넘게 장중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특징주로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혼수로도 정말 손색 없는 지누스 매트리스. 네. 혼수로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프레임 없이 그냥 자더라고요. 매트리스만 깔아도. 네. 알겠습니다. 굳이 뭐하러. 근데 이거 금투스 금투스? 지누스가 아니고 금투스의 이 뉴스가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경 기사 외에는 지금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5시 44분에 지금 수정된 기사로 나오는데 그 정도면 분명히 다른 언론사에서 예, 받았을 만한데.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제 한경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도 메인에 없단 말이죠. 뭘까요? 조금 한번 요거는 제가 네. 계속 팔로우해서 네.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지 이게 안 나온다면 요 기자님이 이거를 예상하고 써놨다가 모르고 이제 이렇게 송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내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관련해서 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증시 마감 상황 짚어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또 우리 저녁 시간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요 스페셜 MC가 나옵니다. 어. 내일은 이제 강한국 작가님이 지금 태국에 가 계시잖아요. 아하. 스페셜 MC가 나오는데 제가 살짝 들었는데 이분 대단하더라고요. 그분 대단합니까? 네. 여러분 진짜 내일은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내일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네. 내일 오후 6시에 함께 해주시면 그게 누군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눈길 네.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